분명 범인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가 안 하는가 틀림없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절대로 눈치 못 채도록 전혀 엉뚱한 데다가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차리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극비로 가야 은주가 살아 돌아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거의 부산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곽경택 감독의 극비 수사입니다. 1978년 한국 최초로 최면 수사까지 도입했던 부산 대부호의 막내딸이 납치된 유괴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당시 사건의 가장 큰 특이점은 담당 형사였던 공기룡 경사의 수사에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역술가 김중산 도사였던 것입니다. 감독은 영화 친구2를 준비하던 중 자료조사를 위해 만난 실제 조폭에게 공길룡 경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창작자로서 본능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만들고 있던 영화를 멈추고 며칠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스크린으로 담아냈는지 영화 극비수사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효성국민학교 2학년 성은주 어린이. 영화는 가장 먼저 피해자 집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부터 알리고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엄청난 고가인 전축과 진공관 앰프, 그리고 지금은 보기 힘든 실크 잠옷. 피해자 아동 은주의 집은 세트를 제작해 찍은 후 창밖의 풍경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아줌마, 은주 일어났어요. 피해 아동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습니다. 주인공 공기룡, 김중산, 그리고 범인 매석환 외에 모든 인물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죠. 70년대 후반 시대극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데모 장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삭제할까 고민도 했지만 너 주동자는 골고루 던진다. 공기룡 캐릭터와 연결시키기 용이해서 살렸다고 합니다. 타 관할소의 사건을 처리하던 중 상관에게 막말했다가 기동대로 쫓겨난 형사 공기룡, 대한민국 최강 사투리 마스터 김윤석 형님, 서울말은 물론이고 충청도. 저기 두 분 했죠? 지금부터 대답을 나눌 때마다 죄질이 하나씩 짬뽕하는 거 몰라요? 전라도. 아유 씨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있나?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름 한번 나볼티요? 평양. 똑똑이 새끼라. 내래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 연변.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심지어 중국어까지 거의 현지인 같은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단양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윤석 형님에게 경남 사투리는 거의 생활 연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도를 마치고 복귀한 중사는 이 와중에도 길가의 병아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노란 병아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어렵게 구했다고 하네요. 이 병아리를 딸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과 그간 전화세를 못 내서 전화가 끊겼다는 아내의 풀죽은 모습이 삭제됐습니다. 혜진 형님은 김중산 선생님을 미리 뵙게 되면 겉모습만 따라하게 될 것 같아 만나 뵙지 않고 본인만의 소신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연기한 후 촬영이 모두 끝나고 찾아뵙다고 합니다. 감독의 전작 친구2로 데뷔한 이호철 배우입니다. 놀랍게도 85년생이지만 무조건 형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죠? 하여튼 부자들이 더 하라니까. 이렇게 번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은주 아버지. 실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수산업체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송영창 배우는 경남 진주시 출신으로 사투리 연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삼촌 교육 때 다시 새가 쌌다 잡아 쳐넣어야 나라가 산. 아이, 내 무려 우리만 5번째 출산 아이가 골통. 당시 초신인이었던 84년생 봉식이 형의 풋풋한 모습, 역시 부산 출신입니다. 김윤석 형님은 본인보다 16살이나 어린 고향 후배 현봉식 배우가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연기에 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크게 될 것임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영화 1987에서 윤석 형님과 레슬러에서 혜진 형님과 다시 만나죠. 은주가 다니는 부산 효성국민학교. 실제 사건이 일어난 곳은 부산의 남성국민학교였는데요. 이 씬은 부산 동신초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사건의 단서가 되는 쫀득이. 그날 저녁 은주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저씨 차에 탔다 카네. 은주 엄마 역은 역시나 부산 출신 이정은 배우입니다. 여담으로 같은 부산 출신 고창석 형님의 아내분이신데요.
감독은 캐스팅 이후 나중에 재수 씨인 걸 알게 됐다고 하네요. 우리 은주가 어째 됐다고? 장영남 배우는 서울 출신입니다. 당시 부산의 멋쟁이임을 표현하기 위해 미술팀에서 상당한 의상을 준비했는데요. 헤어스타일은 장영남 배우 본인이 욕심을 내서 직접 설정했다고 하네요. 이래 넉넉히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알아보입시다. 이곳은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언니야가 써는 꼭 감아붙다. 진짜 무속인 같은 이분은 놀랍게도 영화 마케팅 업체 주식회사 영화인의 신유경 대표라고 하네요. 영화 추격자에서는 후배 형사, 완득이에서는 썸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부인이 된 박효주 배우입니다. 또뭐 엉뚱한 데서 또 듣는다 또 들었구만. 아야 진짜 부부 같은데요. 한가희가 먼저 놀랬단 말이야. 은주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기룡의 아들 성한. 영화 사도에서 새 손으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던 이효재 배우. 이후 검은 사제들에서는 커서 강동원이 되어 김윤석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공영사님 사주라야 된답니다. 김도사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걸까요? 범인이 절대로 눈치 못 채도록 전혀 엉뚱한 데다가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차리는 게 맞습니다. 추억의 부산 왕자극장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당시 실제 특별수사본부는 예식장 사무실에 차렸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당시의 시대상을 미술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극장으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를 암시하기 위해 당시의 공포영화 그레고리 팩 주연의 1976년작 오맨의 포스터를 설정했습니다. 외벽 간판에 걸린 켄 크리스토프 주연의 반속의 드라큘라는 1982년작으로 고증이 좀 아쉬운 설정이네요. 이 포스터는 영구? 심영래 형님의 불후의 역작 영구와 땡칠이는 1989년작인데요. 이 포스터는 1972년 초히트 드라마 여로의 영구라고 합니다. 심영래 형님이 여로의 좀 모자란 주인공 영구를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든 것이었죠. 이거는 철저히 극비로 가야 은주가 살아 돌아옵니다. 갑자기 나타나 수사를 지휘하는 기룡이 안 입고 온 중부서 형사들. 중부 형사 1을 맡은 조민준 배우는 조혜련 누나의 동생입니다. 실미도에 출연하며 영화배우로 데뷔했죠. 대충 폼이나 자꾸 많은 게지. 안 걸라. 장명갑 배우는 반장 역도 맡았고 누가 봐도 기룡보다 지위가 높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74년생으로 김윤석 배우보다 무려 7살이나 어립니다. 당시 최초로 도입했다는 최면수사. 차 트렁크를 닫아준다 그자? 최면사 역을 맡은 정기용님은 감독의 지인으로 전문 배우가 아닌 안과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감독의 전작 미운 오리새끼를 시작으로 여러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벌써 열흘째인데 살아있겠습니까? 중부서 경찰들의 한심함을 은연중에 표현하기 위해 항상 무언가 먹고 있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여자의 사체 신고 들어온 거 없죠? 촬영 전날 술을 먹고 촬영 직전에 목도 풀지 않아서 잠겨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사실 일부러 만든 목소리는 아니고 얻어 걸렸다고 하네요. 보름째 된 날 범인한테서 연락이 온다고 어떤 도사가요. 도사요? 순간 기룡의 눈이 빛납니다. 도사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백재우이라고 부산 돈 싹 다 쓸고 작년에 서울로 갔단다. 이분은 감독의 친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 제자가 바로 김중산. 본적은 충북 청호이고 실제 김중산 도사 역시 부산 출신인데요. 충북 청주 출신인 혜진 형님이 이 많은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사투리로 연기한다면 리얼리티가 떨어질 것이라 판단해 충청도 출신으로 각색했다고 합니다. 5년 전까지 공화당 연수원에서 강사했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설문을 써주고 연봉 책정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감독의 거의 모든 영화에 출연한 양준경 대표님이 비서로 출연했습니다만 이번엔 얼굴을 못 보게 됐네요. 벌써 중산을 잡아온 중부서 형사들. 역시나 뭘 또 처먹고들 있네요. 서울말도 꽤나 흉내 내겠네. 이놈들은 그냥 아무나 잡아 범인을 만들려 하지만 6월 초부터 지리산 남자에 쭉 있었던 거 맞습니다. 기룡이 벌써 알리바이를 다 조사했습니다. 중산이 기도 드리던 산은 밀양시 산내면의 얼음골에서 촬영했습니다. 타짜의 아기와 고강렬,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 번부터 장난질이냐? 전우치의 화담과 초랭이, 사람이 아니라 뭐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개구나.
1987에 박 처장과 한병용이 만났습니다. 뭐 연기 호흡은 말 안 해도 잘 맞을 수밖에 없죠. 당신이 그 15일째 연락이 온다 하는 그 단서가 바로 그 감흥이다 그 말 아이가? 꼴랑 그거 하나. 이 장면 전에 중부서 형사가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차에 태우고 기룡이 갈아입을 옷을 주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이 차는 실제 폰이 당연히 스틱 차량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분에게 거금을 주고 대여했다고 하네요. 차는 세트 안에 세워놓고 찍은 후 창 밖은 CG로 입힌 컷입니다. 그런데 진짜 15일 만에 범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구덕 아파트 5층 도란스 안에 한번 가보세요. CG가 아니라 촬영 당시까지 그대로 남아있던 구덕 야구장입니다. 2017년에 아쉽게 철거됐다고 하네요. 지가 보기엔 아직 살아있네요. 뒤에 걸려있는 그림, 글들은 실제 김중산 선생님 집에서 빌려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번다고 하셨죠? 이곳은 영도 중리 바닷가입니다. 실제로는 장어를 풀어주는 방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어를 구하긴 했으나 애들이 성격이 너무 급해 금방 죽어버리는 바람에 줄돔으로 설정을 바꾸고 급조했다고 하네요. 꼭 좀 살려줘. 이 장면 이후 백도사님은 운주가 죽었다고 하던데 스승과 제자가 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냐며 고모가 의심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모레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임랑 해수욕장에서 봐요. 실제 부산 임랑 해수욕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모레 오후 2시까지 만덕터널로 오세요. 또 장소를 바꾸는 납치범. 이곳 역시 부산시의 협조로 실제 만덕터널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차가 많지 않은 새벽이라도 도로를 통제했으니 진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최면 수사 그게 믿을 수 있는 기가? 지금 사건 자체가 미국으로 빠지면 결국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이고. 감독은 이윤희 배우의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날리기 위해 선풍기를 3단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극단 선후배로 아주 오랜 연을 이어오던 김윤석 배우는 혹시라도 선배가 기분 나쁠까봐 불안했지만 아주 유쾌하게 촬영을 마쳤다고 하네요.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가발 하나 맞춰줬다고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움직입니다. 촬영 기간 동안 엄청난 감량을 하며 말라가는 엄마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일날 서울서 봐요. 운주 아빠의 서울까지 펼쳐진 인맥으로 서울 수사팀이 꾸려졌으나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꼭 기룡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은주 엄마. 콘티에는 기룡이 은주 방에 들어가 보는 컷이 없었는데요. 공영사님 아들이 우리 은주강 친구지. 현장 편집 기사가 기룡이라면 은주 방을 한 번은 볼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서 현장에서 추가해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컷 안 찍었다고 생각하면 섬찟하다고 하네요. 기룡이 꼭 서울에 가서 수사팀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를 중산이 신문에 이름을 써가며 설명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구속의 혈관이 하나 터졌네. 의사쌤 이름은 곽정택, 감독의 사촌 형님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하네요. 벌써 죽은 나를 왜 그래 찾아야 하나? 당시 시내 전화는 빨간색, 시외 전화는 노란색이었다는 김윤석 배우의 고증으로 준비한 소품이라고 합니다. 백도사가 딸랑 전화번호 하나 물려주고 서울로 가려 할 때 본인은 돈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도를 구하러 왔다며 우리가 추구하던 도와 세상의 진리는 어떻게 된 거냐며 따지던 회상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한 기룡과 중부서 형사들. 이곳은 구, 울산 중부소방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서울 수사팀이 소방서에 꾸렸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불안감이 느껴지는 붉은색이 화면에 많이 걸리도록 소방서 경납고에 사무실을 꾸렸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부산의 형사와는 대비되도록 서울의 형사들은 하얀 와이셔츠로 통일해 입혔습니다. 영화 똥개를 주민할 때도 말했지만 서울 가본 적 있나? 거기 가면 로데 오거리라고 있는데 감독은 서울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똥개에 대한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면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잠복수사 복장으로 갈아입은 기룡. 원래 고증에는 예비군 마크가 있는 모자였다고 하는데요. 범인이 한눈에 경비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 경비 모자로 바꾸자는 김윤석 배우의 의견으로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실제 수사반장. 감독의 전작 친구2로 영화계에 데뷔한 장지건 배우입니다. 생긴 건 같은데 하는 짓은 씩씩하네. 한참 하나 왔잖아요. 뭐가? 되라 오라이가 없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 부산에선 진짜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줬다고 합니다. 서울은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 말고 요 메추리알 준다 그 소리가. 이 장면 이후 서울 인심 야박하다고 투덜대는 조영사와 이를 비웃는 서울 형사들의 모습이 삭제됐습니다. 붉은 액체는 경면주사라고 황화수온으로 이루어진 붉은색의 광물 가루로 만든 액체입니다. 한약재와 부적의 재료로 쓰인다고 하네요. 이 꼬부랑 모기향 같은 문양은 실제 있는 부적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관제 소멸부라고 관공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니는 부적이라고 하네요. 서울의 아파트 역시 실내에 세트를 만들고 창밖은 합성에 심었습니다. 중산의 말대로 정확히 10시에 걸려온 범인의 전화. 이쯤 되면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 아줌마랑 바람난 제기 새끼 사나무만 보고 때리지 말고. 중국집 배달원에게 고모를 따라붙으라고 미리 부탁했던 기룡. 다방 내지역은 감독의 전작 똥개로 데뷔한 홍지영 배우입니다.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지? 야 똑바로 서 있어. 옛날 KBS 로고는 CG로 심었습니다. 범인을 발견한 기룡.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다 했더니 준혁 형님이었네요. 본인의 차 번호를 가리는 건 범인이 부산 번호판을 보면 바로 눈치챌 것 같아서 김윤석 배우가 애드립으로 만든 연기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그라나다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공길용 시점으로 보면 범인의 차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을 것이라 생각해 스포츠카 소리를 입혔다고 하네요. 33일을 넘기면 안 돼요. 우선은 동쪽 공사장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이 너무 좁아 조명을 할 수도 없고 레일도 깔지 못해서 별다른 영화적 장치 없이 그냥 핸드헬드로만 촬영했습니다. 범인은 도사가 잡는 게 아니고 형사가 잡는 게다. 터진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두 배우의 연기로만 이곳을 가득 채웠다고 하네요. 버럭버럭 우겨본데 세상이 바뀌는 게 있겠어요? 바닥에 소신이란 글을 관객을 위해 한글로 써야 할지 잠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한자로 쓰는 게 더 간지나긴 하죠. 지금 저한테 남은 건 딱 하나, 소신. 감독은 김윤석 배우 턱이 살짝 갈라져 있는 게 매력적으로 보여 잘 보이도록 콘트라스트를 조절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강 느낌이 나는 곳을 찾아서 낙동강 대저 생태공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중산이 꿈에서 본 공사장, 공포스러운 느낌을 만들기 위해 철제의 날카로움이 보이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사실 성냥을 켜면 범인에게 바로 보일 텐데 현실성은 없지만 영화적 설정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네요. 가짜 돈가방을 확인하고 도망치는 범인을 기룡이 발견합니다. 실제 공길용 선생님이 자전거로 들이받아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 주마등이 본다는 경험을 실제로 겪으셨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조명을 최소화해서 달빛에 비추어지는 느낌과 눈빛만 살렸습니다. 차창에 몸이 걸친 채 달리는 장면은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했고 차 안에서 신랑이 하는 것은 실내 세트에 차를 세워놓고 촬영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두 배우가 너무 격렬히 싸워서 감독도 세트인 걸 까먹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사실 김중산 선생님이 직접 범인을 잡는 현장에 같이 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영화적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 설정한 씬이라고 하네요. 뻔히 국민학교 교과서와 쫀득이가 보이는데 은주가 누구예요? 김길령 선생님이 실제 범인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대사로 썼다고 합니다. 이준혁 배우의 무섭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면서 당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 같은 이 표정 때문에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약속 지키실 거죠? 당연히 거짓말이죠. 기룡이 잠깐 움찔하는 건 김윤석 배우의 연기 디테일입니다. 안 지키면 내 네 아들 할게. 실제 공길용 선생님이 했던 말인데 김윤석 배우가 하니까 코믹한 대사가 됐다고 하네요. 마크에 있어요. 실제 피해 아동을 만화방에 숨겨놨었다고 하는데요. 로케이션 중에 이곳을 발견하고 이발소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은주야! 아저씨! 오히려 납치범을 따르는 은주. 실제 범인 매석환은 납치 후 아버지 친구라며 아이에게 불고기도 사주고 옷도 사주며 좋은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착한 아저씨 왜 잡아가요라며 울었다고 하네요. 이 아저씨도 밑적이 아니다. 경찰이다. 이호철 배우는 대구 출신입니다.
경북과 경남의 미묘하게 다른 사투리 톤 때문에 아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이 대사를 엄청나게 연습했다고 하네요. 야, 니 말고 또 하나 뭐 돼 있어? 나 혼자인데. 연기가 끝났는데 감독이 컷을 하지 않아서 감독은 이 애드리브가 좋아서 효과음을 더 크게 넣었다고 하네요. 옆구리에 파스를 붙이는 걸 중산이 붙여줄까 하다가 그림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직접 붙이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한 사람 더 없던가요? 결국 영화에서 공범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실제 피해 아동이 이 사건을 겪은 후 7개월 후 모방 범죄로 또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어렴풋이 암시하는 일종의 맥커핀으로 보입니다. 헬기 장면은 예산의 압박으로 삭제할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꼭 있어야 한다는 김윤석 배우의 의견으로 살렸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이 감정씬을 못 볼 뻔했네요. 기왕에 극비로 깔라면 제대로 했어야지. 사실 이 장면은 촬영 초반에 범인을 잡기도 전에 먼저 찍은 컷입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을 거의 초반에 찍어야 하니까 두 배우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뭐 같은 극단 출신 두 배우에게 연기 호흡은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이때 창밖으로 헬기가 보이길 원했지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배우들의 표정만으로 만족스러운 컷이 됐다고 하네요. 와 씨, 무슨 세계 평화라도 지킨 줄. 다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와, 이게 뭐냐. 가족이 나오니까 욕을 할 수가 없네요. 한편 범인 잡을 걸 지가 예언했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백도사. 백도사가 아니라 김도사라니까. 실제 공길용 선생님이 항의 전화를 엄청나게 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고 하네요. 당신 아들내미가 그린 것 좀 봐라. 이 그림은 김윤석 형님이 왼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유해진 배우가 창밖에 비가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물을 뿌리며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김중산 도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경찰이 나서서 점장에 대해 말하기엔 좀 그렇다면서 국장이 벌써 지가 잘 아는 백도사를 신문사에 알려줬다고 하는 것이 삭제됐습니다. 공영은 나중에라도 따로 진급이 될 거예요. 공기룡 형사님은 은주 엄마가 떡상시켜 줍니다. 은주 엄마가 치안본부에 진정을 냈다 하더라. 경찰국장이 전화를 받고 바로 길룡을 진급시켜주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 장면은 차를 세워놓고 찍은 후 창밖은 합성에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합천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한국 영화 시대극은 거의 대부분 이곳을 피할 수 없는데요. 모든 감독의 숙제는 이곳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달라 보일까 라고 하네요. 소품으로 준비한 복숭아를 애가 그냥 갖다 주길래 김윤석 배우는 그냥 먹는 애드리브를 쳤습니다. 이 씬은 원래 갈비집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찍다 보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확 터진 야외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수사극 극비수사 TMI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